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을 언제 탈출할지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요. 디파이 관련 뉴스 하나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7일 기사인데요. SEC에서 암호화폐 시장 딜러 등록 의무화 추진하는데 디파이 프로토콜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그 이제 업계나 SEC 위원 이제 헤스터 피어스는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크립토 친화적인 SEC의 위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 암호화폐 자동화 마켓 메이커. 그러니까 디파이가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 탈중앙화 그 거래소를 만든 개발자가 있고요. 그냥 사용자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화해서 따지고 물을 그런 어떤 직원 자체가 없습니다. 회사도 없어요.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인데 이거를 어떻게 등록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업체처럼 등록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이제 담당 임원도 이거 알고 있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지속적인 적대감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했죠. 사실 이게 크립토 관련 규제 법안이 주가 아닙니다. 굉장히 적은 부분이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업계에 미칠 파급력이 엄청나다. 제가 말씀을 예전에 드렸던 것처럼 리플과 디파이는 연준의 페드나우, 은행들, JP모건, 시티은행, 기득권, 스위프트 이런 기득권 세력들과 정확하게 경쟁 구도입니다.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디파이 이건 뭐냐면요.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앙화 금융의 스타트업을 죽이는 격입니다. 이것을 누가 다 가져갈까요? 일단 말씀을 또 드립니다. 미국의 하원금융위원회에서 당연히 이에 대해서 한마디 하죠. SEC가 암호화폐 딜러 의무화, 디파이도 딜러로 등록하라고 시장 혼란이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 이거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역동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제안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그리고 규제 이행을 위한 명확성도 없다. 지금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다. 지금 명확한 어떤 그 규제에 대한 방식과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냥 등록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하라고 강요를 한 거거든요. SEC는 혁신을 장려하고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규제안을 재고해야 된다. 다시 생각해라. 이걸 좀 그냥 네 글자로 줄이면 장난하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피터 시프, 이제 유로 퍼시픽 이제 금을 파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그 비난하시고 항상 금이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SEC에서 암호화폐 등록, 이거 딜러 등록한 거 의무화는 이거 무리수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SEC가 내놓은 이거는 규제안은 우려스럽다. SEC는 지금 의회의 승인도 없이 증권 딜러와 같은 용어를 재정의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근데 했다는 거죠. 지금 증권 딜러죠. 그러니까 코인 전체를요. 비트코인 빼고는 다 증권 범주로 통째로 가져오고 싶은 게 SEC의 본래 의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규제로 인해서 거래 비용이 높아지고 유동성, 이제 그럼 디파이 프로토콜을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기존처럼 안 쓸 수가 있다는 거죠. SEC의 이번 조치는 기존 시장 역학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과도한 개입이다. 정확합니다. 리플과 디파이를 근데 지금 죽일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리플이 3년이나 갈 겁니까? 다른 코인 다 올랐는데 XRP, 스텔라만 안 올랐잖아요, 솔직히. 실제는 어떨까요? 실제는 이들을 죽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XRP는요, 그 CBDC의 브릿지 커런시입니다. 그러니까 CBDC 전 세계 이제 디지털 버전의 디지털 원화,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유로 나오면 사이를 왔다 갔다 연결해주는 커런시인데 이게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빵형은요, 매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보스 포럼에 갑니다. 일개 스타트업의 CEO가 다보스 포럼 매년 갈 수 있는
글쎄요. 사람은 이거는 아주 특별한 이제 회사입니다. 리플은 그렇고요. 근데 이제 디파이는 뭐냐? 지금 뭐 JP 모건, 시티은행 뭐 작년부터 계속 월가에서 디파이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국채를 토큰화에 담가서 막 보내보고 외환 거래를 디파이 프로토콜 위해서 해보고 뭐 레이어 2도 써서 거래도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이거 왜 할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은 그 탈중앙화 디파이의 기술을 활용합니다. 그, 그 기술을 활용하고요. 스타트업은 다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죠. 그 기술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탈중앙화 그 프로토콜을 중앙화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 디파이 그 기술을 선점해서 스타트업도 그냥 인수합병하는 겁니다. 이 시장 내가 통째로 다 잡아삼키겠다. 이거 왜 할까요? 이게요, 결국에 자산 토큰화까지 연결이 됩니다. 국채를 토큰화해서 보내야 되는데 기존의 자기들의 그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술을 이제 뭐 필요하다면 손도 잡지만 이것을 약간 프라이빗화합니다. 뭐 이런 경향이 아주 강하겠죠. 근데 SEC는 왜 도대체 이런 짓을 맨날 할까요? 고난도 없죠. SEC는요, 쉽게 말하면 월가의 로비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 게리 갠슬러 제가 장담합니다. 이게 5년일지 10년일지 나중에 또 밝혀지겠지만, 뭐 뒤로 또 이렇게 연금 계약서 이런 거 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재무부 뭐 장관님도 하셔야 되고요. 갈 길이 많으시죠. 월가에서 로비를 하니까 디파이 시장을 통째로 기술을 그냥 월가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갖다 쓰는 거고요. 크립토의 이 시장에서의 본인들의 권한, CFTC랑 사실 이렇게 좀 싸움을 합니다. 근데 CFTC에 비해서 SEC의 힘과 뭐 인원 수도 많고 그 돈도 많아요. 그래서 크립토 시장 내 밑으로 다 가져올 것이다. 나한테 등록하고 쓰세요라고 하는 격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더리움이다, 리플, XRP, 솔라나 일단 다 증권이라고 이제 지르는 겁니다. 일단 지르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목소리 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시장을 전체 증권으로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게 SEC죠. 제가 디파이가 사실 유망 분야가 맞습니다. 디파이 코인들도 뭐 저도 일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뭐 자주 언급을 안 드렸던 이유는 사실 이겁니다. 혹시 모를 SEC 이거 보나마나 돌발 행위를 할 거가 저는 이제 좀 파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파이 코인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런 좀 위험성이 있는 코인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디파이도 있고 XRP도 있고 익명성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사가지고 이거 언제 상폐되는 거 아닌가요? 마음 졸이시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그 디파이의 그 자산 토큰화에 쓰일 그 호환성 기술 코인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체인링크도 있고 뭐 코스모스도 있고 폴카닷 뭐 에이벡스는 그 아발란체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이런 코인 해놓고 발 뻗고 잠을 잘 자시는 게 제가 볼 땐 더 낫겠다. 비유를 하면 쉽게 마음 편하게 10배 가져가시는 게 마음을 졸이고 막 그냥 잠도 못 자고 설치면서 덜덜덜 떨면서 20배, 30배 가져가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이제 성공 투자를 하려면 뭐 이게 이제 공식이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 우리 잘 들어서 알고 있지만 뭐 저는 뭐 싸게 사는 것도 어렵지만 이제 그 비쌀 때 파는 게 우리 탐욕 때문에 쉽진 않죠. 25년에 불장이 온다 하더라 합니다. 근데 2분기냐, 3분기냐, 4분기냐,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과거 세 번의 비트코인 반감기 때 반감기 이후에 1년 후에 피크를 찍었고요. 반감기 이후 1년 반 이후에 피크를 찍은 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 범주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 뭐 일단은 전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역사가 반복된다면 25년 2분기일까? 아니면 4분기까지 밀릴 것인가? 이걸 이제 알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좀 살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과거 사이클에서 시장의 심리를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비트코인의 2016년 4분기고요. 오른쪽은 20년 4분기의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왼쪽을 먼저 보시면 16년도 비트코인 800달러, 우리 돈 100만 원 정도 했네요. 귀여운 가격이죠.
$800가 $520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년 이제 넘어가면서 한 $950까지 올랐었고요. 한때 1월 달에는 이게 이제 1.8배 정도가 올랐고 이제 소위 이제 좀 심하게 올랐을 때는 $1,300, 뭐 지금 우리 돈 한 160만 원 되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10월 달 대비 2.5배가 올랐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20년 뭐 한 9월 정도 11,000달러였다가 9,500달러 갔다가 무려 31,0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한때는 이게 37,000달러까지도 갔었죠. 예,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는 게 이제 포인트가요. 같은 기간을 지금 비교한 겁니다. 16년은 2.5배가 됐는데 오른쪽 20년도에는 3.9배 더 많이 올랐죠. 그다음 왼쪽 16년도 4분기에는 1.8배 같은 기간이요. 근데 오른쪽의 비트코인 가격은 3.3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언제가 더 컸을까요? 20년입니까? 2016년입니까? 당연히 2020년 시가총액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그러니까 대략 4년 주기, 지금 똑같다고 봤을 때 20년이 시총이 더 크면 더 적게 올라야 된다면서요. 근데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더 많이 이제 올랐다 보니 그 소위 말하는 피크를요, 21년 4월 달에 한번 찍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후 1년 만에 좀 일찍 찍었고요. 왼쪽 16년은 조금 이제 그 가격이 좀 덜 올랐잖아요. 17년 12월, 그러니까 반감기 후 1년 반이 지나서야 피크를 찍었습니다. 물론 오른쪽에 21년도에는 4월에도 피크를 찍었지만 11년도에 더블 탑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탑을 두 번 찍었죠. 이거는 저도 이제 예상을 못했던 건데요. 반면 17년도에는 그냥 한 번 딱 찍고 그 이후로는 줄곧 하락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올해 말이 4년 주기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24년입니다. 24년 말에 연말로 갈수록 가격 상승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20년 수준으로 정말 이제 소위 눈이 좀 이렇게 돌아가게 엄청 오를 것이냐. 그러면 시장 심리가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조금 피크가 먼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연말 가격이 오르긴 오르는데 뭐 엎치락 뒤치락 했다가 뭐 생각만큼 우리가 뭐 미쳤다 뭐 이 수준이 아니라면 한 1년 반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반감기 끝나고요. 이더리움도 제가 차트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2016년 이더리움이 11달러였네요. 뭐 우리도 10,000원 조금 넘죠. 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달러로 올랐습니다. 한때는 이제 2017년도 초반에 14달러 추억의 가격입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한 17,000원 할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그러니까 이제 16년에서 17년 가면서 실은 마이너스 36%가 됐었죠. 그리고 플러스 43% 올라갔습니다. 이제 오른쪽 20년도에 보니까 이더리움이 300에서 500달러로 같은 기간 봤을 때 올랐죠. 1230달러까지도 올랐습니다. 이걸 이제 같은 기간으로 또 제가 비교를 해 보면요. 같은 기간 왼쪽 2016년 말은 이더리움 가격이 오히려 마이너스 36%였습니다. 떨어졌죠. 오른쪽 2020년 4분기를 보니까 67%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두 번째 같은 기간을 비교했더니 16년 이제 4분기에는 43% 정도 올랐지만 오른쪽 20년 말에 보니까 146%가 더 올랐습니다. 누가 봐도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이제 훨씬 더 눈에 확 들어옵니다. 20년 연말이 지금 2016년 연말보다 시장이 훨씬 더 뜨거웠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20년도가 더 컸을까요? 2016년도가 컸을까요? 이더리움이 참고로 2015년 말에 나왔거든요. 그 하반기에 나왔으면 16년도는 이더리움 시총이 깃털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더리움 가격이 언제도 올랐다? 20년도 말에 더 많이 올랐죠. 근데요, 20년 그럼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물론 그 연준에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돈을 뭐 역대급으로 찍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더해서 마이클 세일러다, 폴 튜더 존스, 마크 큐반, 레이 달리오,
애플의 CEO 팀 쿡, 일론 머스크 차례차례 나와서 커밍아웃 했죠. 나 실은 비트코인 좀 들고 있어. 나 실은 이더리움도 조금 들고 있는데 얼마인지 말해줄 수 없어.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래서 20년도가 연말로 갈수록 그냥 이렇게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인지 이제 21년도 4월 달 이제 반감기 후 1년이 지나서 피크가 좀 더 빨리 왔었죠. 17년은 좀 더 느리게 1년 반이 지나서야 피크를 찍었었다. 저도 이제 피크를 언제 찍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알려드릴 수는 이게 없고요. 그냥 과거 사례를 봤더니 올해 연말에 시장 심리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올해 연말 뭐 있습니까? 그 미국의 대선이 있죠. 뭐 1년 내내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선거를 할 거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달아오를 것이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할 것 같다. 올해 만약 연말이 2020년 수준으로 엄청나게 뜨거우면 25년 생각보다 꼭지가 빨리 올 수도 있겠다. 3월, 4월 달에 올 수도 있다. 반면 뜨겁긴 해도 엎치락뒤치락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면 25년 하반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그 2017년도 피크를 찍었던 게 사실 뭐 그 이제 지나고 보면 추억의 가격이죠. 그때 물려도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비트코인은 손해를 보기 쉽지 않은 자산이긴 합니다. 어쨌든 2017년 12월 비트코인이 싱글탑 한 번 탑을 찍었고요. 21년 4월 달에 한 번 탑을 찍고 5월 달 석탄일에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2021년 11월에 한 번 또 탑을 찍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싱글 탑일지 더블 탑일지 트리플 탑일지 압니까? 모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2021년 4월 달에 그냥 조금 일찍 탈출을 했다면 21년 5월 달 기억나십니까? 석가탄신일에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최고점 대비 58%까지 떨어졌습니다. 알트코인 마이너스 60에서 심지어 8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알트코인 뭐 4월 달에 피크를 찍었던 것도 있지만 뭐 파일코인이랄지 뭐 일부 코인들은 저 11월로 갔더니요. 4월 대비 마이너스 80%입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마이너스 뭐 6, 70, 70, 80% 이런 것들을 우리가 4월 달에 일찍 털고 나왔으면 이거 경험 안 해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결론은 이거죠. 100배 수익 좋습니다. 100배 했으면 저도 좋겠는데요. 이것을 기다리면서 또 한번 마이너스 95%를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 10배, 20배 수익 거두고 그냥 조금 아쉽다. 아, 더 올랐네. 좀 쓰릴 겁니다. 그럼에도 이거 보고 빠져나오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이게 근데 뭐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은 뭐냐? 살 때도요.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몇 개를 내가 이제 사겠다 정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기계적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떨어질 때마다 사면 가격이 평단이 낮아지겠죠. 분할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배, 20배 한 번에 다 털고 아쉬움이 크실걸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뭐 10%씩 뭐 15%씩 기계적으로 그냥 분할 매도하면서 빠져나오면 평단을 높게 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 연말에 시장 정서, 뭐 뉴스, 차트, 또 뭐 주변의 인간 지표들, 뭐 9시 뉴스, 뭐 시사, 뭐 PD 수첩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5년 우리가 뭐 언제 나올 것인지 이게 너무 빨리 오면 뭐 1분기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를 좀 그 뜨거운 정도로 봐서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나도 나를 못 믿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뭐 예를 들면 뭐 2분기, 뭐 3월, 4월, 뭐 5월까지 해서 6월까지 해서 상반기 중으로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하면 50%를 그냥 일괄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리고 4분기까지 50% 놔둘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입니다. 25년 그 이제 상반기까지 해서 좀 심하게 상승한다 싶으면 그냥 100개씩 파는 거죠. 예를 들면 10%씩 그냥 기계적으로 좀 심한데 하면서 그냥 팔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이걸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제가 볼 때 장담합니다. 또 오히려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들으면 에이 그러겠어? 또 그럽니다. 이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저 역시도 각종 지표나 뉴스나 여러 분석들을 이제 퍼다 나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렇게 참고를 잘 하셔서 2025년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잘 탈출에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